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남서부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최대 1만 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악마의 바람 산타애나에 의해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피부관리소의 업주가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고객에게 주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 고위급 관료가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고위급 학교 행정직원 2명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금 $50,000를 횡령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커스트코에서 포켓몬 카드 팩을 두고 고객들 간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 과정을 돕기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남서부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대 10,000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최대 10,000명의 미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즉각적인 구금과 추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진입을 막고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더 빠르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1일 화요일을 기점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이 전국의 이민자 보호 도시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 체포를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4년간 약 8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멕시코 국경에 최대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이미 배치된 약 2,200명의 주방위군 및 예비군 병력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국경 경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린다 페이건 해양경비대 사령관을 해임했습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에서도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스스로 짐을 챙겨 떠나는가 하면 미 중서부 지역의 멕시코로 불리는 시카고의 쇼핑 번화가 역시 이미 유동인구의 50%가 감소했고 2마일에 이르는 상점과 레스토랑 거리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다가올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LA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악마의 바람 산타애나가 산불을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북부 캐스타엑 지역에서 강풍 속에 산불이 발생해 통제 불능 상태로 10,000에이커가 넘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A 북서부 캐스테이크 호수 인근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해 31,000명에게 대피 명령이 23,000명에게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휴스 산불로 명명된 이번 화재로 10,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의도의 약 9배 규모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방관 4,000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주 방위군도 진화 작업에 항공기 8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악마의 바람 산타애나가 산불을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풍속이 시속 104km에 이르고 습도는 2에서 10%에 불과해 화마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타애나가 오늘 정점을 찍고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진화율이 70%, 이튼 산불의 진화율은 95%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 산불 발생 이전에 LA 산불 현장을 직접 파악하겠다며 내일 LA 방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정부가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LA 지역에 $1,000,000 규모 인도적 지원을 현지 공익구호단체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130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을 보기 힘들 만큼 온화한 날씨로 유명한 미 남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공항에는 8인치, 약 2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공항이 마비되고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눈폭풍이 불어닥치며 도로와 공항이 마비되고 주민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제설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남부지방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오와 일부 지역의 최저기온은 화씨 영하 34도, 섭씨 영하 37도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한파로 인해 숨졌으며 5명은 텍사스 남부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22일 기준 텍사스에서 7명, 엘라베마에서 2명, 조지아에서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틀란타 디켈브 카운티 관계자들은 22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플로리다 밀턴 지역에는 9.8인치, 약 24.9cm의 눈이 내리며 주 역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도 사상 처음으로 폭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텍사스 보몬트 지역에는 5.2인치, 약 13.2cm의 눈이 쌓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엘라베마 모바일 지역에도 7.5인치, 약 19cm의 눈이 내리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는 8인치, 약 20.3cm의 눈이 내리며 1895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무면허 보톡스 주사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뉴욕시의 한 피부관리소의 업주가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고객에게 주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업소에서 가짜 보톡스를 맞은 여성은 심각한 보틸리누스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용사인 54세의 조이 그랜트 루터는 자신의 의료 스파인 JGL 에스테틱에서 가짜 보톡스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뉴욕주 면허 없이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년 2월에 눈썹과 겨드랑이에 보톡스 시술을 받고 $463를 지불했습니다. 맨하탄 연방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3일 후 복시, 눈꺼풀 처짐, 입 건조, 삼키기 어려움, 쉰 목소리, 숨가쁨, 팔들기 어려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나중에 보툴리즘 독소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보톡스 공급업체는 여러 고객이 가짜 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불법 치료로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구 애비뉴와 웨스트 45번가의 진료소와 위층 펜트하우스를 임대하고 있는 루터는 체포 당일까지 보톡스 치료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루터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톡스를 공급업체에 더 요청했으며 고객에게 41병을 무료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전신 사기, 밀수 및 잘못된 상표 및 위조 약물과 관련한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지방 다니엘 사순 검사는 성명에서 루터가 고객의 건강을 무시하고 모든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 고위급 관료가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 중위로 근무해온 토마스 파브리지는 하위 초과 근무 수당 청구로 뉴욕시 공적자금 $64,000를 부당하게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뉴욕시 경찰국 소속 고위급 중위가 2023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어떤 달에는 $10,000 이상을 신청해 챙겨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한 시간 중에는 사건 전담을 위해 배정된 SUV 차량을 이용해 로글랜드 카운티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며 사용한 시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까지도 뉴욕시에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수당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파브리지 중위가 보안업체에서도 기업 보안, 고급 이벤트 및 VIP 호송 업무를 담당했지만 겸직에 대해서 뉴욕시 경찰국에 따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파브리지는 지난 3월 주요 사건 전담반에서 사임했으며 NYPD는 수요일에 그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파브리지 중위는 작년에 약 31만 달러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109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을 별도로 신청해 13만 달러를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파브리지는 중절도,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고위급 학교 행정직원 2명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금 5만 달러를 횡령해 사치로 탕진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웨체스터 지방검사청은 그린버그 그레이엄 유니언 프리스쿨 디스트릭트 전 교육감인 올리버 레비와 전 보안 시스템 전문가인 수렌드라 쿠마르가 학교 기금을 횡령해 친척의 사립학교 수업료, 고급 핸드백과 기타 화려한 품목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레비는 2008년부터 문제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군에서 교사 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상품권 168장을 구매했지만 그중 일부만 학교용품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공금 중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지방검사는 공적 자금의 모든 도난은 공공신뢰의 근본적인 위반이며 그 위반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과 관련된 혐의일 때 더욱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용된 것으로 알려진 자금은 학생의 성취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검사청과 뉴욕주 재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은 어제 법정에서 공공부패 범죄, 대규모 절도, 정부 부패 혐의를 포함한 6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레비는 학교 관계자들이 이 같은 혐의를 알게 되고 작년에 체포되기 전 휴직 처분을 받고 그의 계약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코스트코에서 포켓몬 카드 팩을 두고 고객들 간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이후 하루 1개 구매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16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팩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카드는 151 블루밍 워터 프리미엄 컬렉션 팩으로 원래 120에서 150달러에 판매되던 카드가 도매가가 60달러로 내려가면서 재판매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팩은 포켓몬 카드 팬들 사이에서 희귀한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고객들이 팩을 손에 넣어 영상에 찍혔습니다. 영상에서는 재판매업자와 고객이 충돌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고 한 고객은 그만 놔라고 소리치며 상황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매장은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코스트코는 회원당 하루 1개 구매 제한을 도입했으며 카드팩은 이베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9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팩에는 151마리의 포켓몬 카드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인기 있는 카드들이 들어있어 그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이베이 판매자는 10팩을 1,564달러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팩은 2월 7일에 베스트바이와 다른 소매점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며 월마트는 166.90달러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롱얼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 과정을 돕기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사이오셋 고등학교 교장인 존 두란트가 대학 입시 과정을 돕기 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300여 개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입시 팁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선 학업 성적 외에도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 참여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몇 가지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 경험을 입시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학 지원 시 SAT나 ACT 시험을 3번까지만 응시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란트 교장은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지원할 때 성적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학생의 개성과 기여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는 대학 선택 시 재정적인 부분을 미리 논의하고 방문하여 학교와 지역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다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2023년 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는 다카 신규 신청은 중단됐지만 2021년 7월 이전에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카 기존 수혜자들은 실질적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치솟은 주거 비용과 주요 생활비 안정화를 위한 직접 행정 조처에 나서면서 임기 동안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전환이 예고됐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긴급 가격 완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행정부서와 기관의 수장들은 주택 비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기타 가계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한 상황을 30일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 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라며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20 미만의 초과 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초과 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소비자 계좌당 1일 초과 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즉시 거부된 전자거래에 대한 초과 인출 수수료 부과, 초과 인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날마다 연속적으로 1일 수수료 부과, 자동 이체 수수료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여권상의 성별 구분에서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과 여성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섹션을 없애버렸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더는 이 같은 문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생물학적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